자, 지금부터요 50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을은 갑의 X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보시면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제일 빨라요. 을이요, 지금 지상권자죠.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이렇게. 1번,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지상권은 뭐냐면 이것은 물권이죠. 물권은 양도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물권은 강행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상권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요, 이 지상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지상권을 양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2번, X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을에게 토지의 인도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지금 X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랬죠. 이 토지를 양수한 자, 이렇게 이것을 병이라고 하죠. 지상권 존속 중이란 말이 중요하죠. 그러면 지상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물권이죠. 물권은 뭐가 있어요?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존속 중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토지의 양수인에게도 지상권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양수인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야죠. 존속 중에는요. 3번, 을이 약정한 지료에 1년분을 연체했죠. 우리는 지상권이라는 것은 물권으로서 강행 규정이죠. 그러니까 지상권자한테 불리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법에는 몇 년 이상을 연체하면은 2년 이상을 연체하면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과 합의로 3년 이상을 연체하면 소멸할 수 있다. 그것은 유효이죠. 그런데요, 1년을 연체하면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것은 지상권자한테 유리해, 불리해요? 불리해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죠.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우리가 이게 바로 뭐냐면 갱신 청구권하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지상권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것을 토지 임대차에 준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을 하죠. 그러면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하고요, 갱신을 해주지 않으면 지상물 매수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갱신을 청구하고 갱신해주지 않으면 지상물 매수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5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죠. 갑은 언제든지 지상권을 소멸을 청구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을 보장을 한단 말이죠. 최단 존속기간이 이 건물인데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최소한 몇 년? 30년. 견고하지 않는 건물은 최소한 몇 년? 이건 15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견고한 건물이면은 30년, 견고하지 않는 경우는 15년의 최단 존속기간을 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죠. 정하지 않았어도 그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견고한 건물이면 최소한 30년, 견고하지 않는 경우는 최소한 15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한다. OX, X 틀렸다, 이 말이죠. 그것은 틀린 지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정답 몇 번이죠? 1번 이렇게. 자, 51번요. 제사 주자인 장남갑은 85년 을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부령토로 설치한 이래 2020년 현재까지 그랬죠? 2020년까지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85년이고 2025년이니까 25년이 흘렀네요. 몇 년? 35년 흘렀어요. 예, 죄송해요. 그런데요, 현재까지 평공일하게 분묘의 기지죠. 기지를 점유하고 있죠? 이 분묘 기지는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 타주. 시효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시효 취득이 안 돼요? 기지는 안 돼요?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한다. 분묘의 수호와 봉사,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분묘기지권이다, 이렇게. 분묘기지권.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85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판례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판례가요,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그것은요 우리 법에서요 관습법에 의해서 위반, 즉 관습법상 인정되는 분묘기지권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죠. 지금까지 인정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을은 갑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이장을 청구할 수가 없죠? 없다. 분묘기지권은 뭐죠?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전속 기간 동안은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분묘기지권의 전속 기간은 몇 년이죠? 몇 년이요? 30년이에요? 15년이에요? 분묘기지권의 전속 기간은 그 분묘를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동안이죠. 30년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동안 전속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요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장은 청구할 수 없지만 이번에는요 우리가 사료기도 판례가 바뀌었죠.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지료를 청구할 수는 있죠. 지료 청구. 예전에는 지료가 시효취득한 경우는 무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바뀌었단 말이죠.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 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그래서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언제부터? 청구 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갑은 을에게요 분묘기지. 지금 분묘기지권이 기지죠. 기지는 무슨 점입니다? 타주점이죠. 시효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지금 30년이 지나도 시효취득이 안 되죠. 따라서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틀렸죠. 3번 갑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본 형태로 합장. 우리가 단본 형태로 합장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묘를 개장을 해야죠. 우리가 분묘기지권은 포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일시적 멸실로 인해서 복구가 가능한 경우,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묘를 개장을 하게 되면은 분묘기지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단본 형태로 합장할 수 있다 없다? 합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개장을 해야 되죠. 개장을 하면은 그 즉시로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4번 갑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자, 우리는요 분묘기지권이를 이렇게 하죠. 권은 뭐냐? 분묘를 수호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봉제사죠.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포기하겠다? 포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의사를 표시하면 포기가 되는 거죠. 나 더 이상 이거 관리 안 할래요? 거기다 대해서 뭐요? 점유까지 포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점유는 포기할 필요가 없어. 의사 표시로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묘기지하고 분묘기지권은 다르죠. 분묘기지를 포기하려면 묘를 이장해 가야 되죠. 그런데 분묘기지권은 나 이 묘 더 이상 관리 안 할래,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점유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기지와 기지권을 구별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OX, X. 그래서 원칙적으로 예전에는 분묘기지권은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언제부터? 청구 시부터 이렇게. 그런데 2001년 1월 13일 이후에는 새로운 분묘기지권은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이렇게. 자, 지역권이죠. 일필의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건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요역지가 있죠. 요역지가 있고 승역지가 있어. 요역지는요 반드시 일필지 토지여야 되고, 승역지는 일필의 토지 또는 일부여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일필이든 일부든. 여기는 일필만 돼. 그럼 문제는 일필의 토지 일부 할 때 이 토지가 요역지냐 승역지냐, 이 말이죠. 이 지문에서 그걸 알아야죠. 만약 이것이 승역지다 그러면 이것은 옳은 지문이고, 요역지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요역지다 승역지다. 이 토지는 왜 요역지예요? 지역권은요 요역지를 위해서 지역권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토지를 위해서 지역권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토지는 요역지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역지인데요
일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요역지 공유자 1인이죠 1인 그러면 항상 좋은 것이다. 우리가요 여기 보면 1인이라는 말이 있고 모두 또는 전원, 공유자요 모두 또는 전원이란 말이 있죠. 1인 그러면 뭐다? 취득하는 거. 그 다음에 모두 그러면 전원 그러면 소멸하는 거. 여러분 소멸은 쉽게 돼야 돼 어렵게 돼야 돼? 어렵게. 취득은 쉽게. 그래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소멸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소멸 시호의 뭐다? 중단. 소멸을 중단시킨다? 그건 좋은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소멸을 중단시키면 모두가 중단된다 이 말이죠. 여기는 취득은 좋은 거죠. 근데 여기요 취득 시호의 중단, 취득 시호의 중단. 취득을 지금 뭘 했죠? 중단했죠. 취득을 중단했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 전원 이래야 돼. 모두 전원 이래야 돼. 알죠? 그래야지 중단된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봐봐. 여기 1인이죠? 1인이 뭘 했어? 취득했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뭘 한다? 취득한다. 좋은 거죠? 지역권은 주된 권리다, 종된 권리다? 지역권은 주된 권리예요, 종된 권리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요 항상 지역권이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럼 항상 네 가지를 보라고 그랬죠. 요역지, 그 다음에 또 뭐? 전세금,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또 뭐가 있어요? 전유 부분.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것이 다 뭐 네 가지가 다 뭐다? 주된 권리라. 주된 권리 이렇게. 그 다음에 요역지가 뭐가 있죠? 지역권 이렇게. 전세금이 뭐가 있죠? 전세권. 피담보 채권이 뭐가 있죠? 저당권. 전유 부분은요 대지 사용권, 대지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대지 사용권 또는 대지권 이렇게. 이것을 뭐란다? 종된 권리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항상 어떻게 된다? 이 종된 권리죠. 지역권은 요역지 주된 권리와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세권은 존속기간 중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죠? 두 번째는요 주된 권리가 이전하죠. 이전하면 당연히 종된 권리도 같이 뭘 한다? 이전한다. 언제나 아니고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전한다. 이걸 뭘 한다? 수반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반성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전유 부분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종된 권리에도 만다 미친다. 이렇게. 그래서 전유 부분, 아파트 전유 부분을 경매에 의해서 경락을 받으면 대지권도 같이 경락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주된 권리가 소멸하죠? 그러면 저당권은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종된 권리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당연히 소멸해. 당연히 뭐가 돼? 소멸해. 당연히 소멸한다.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그래서 주된 권리가 소멸하죠?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이해됐죠? 그래서 이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이 네 가지만 시험에 꼭 나와. 그래서 요역지, 지역권, 전세금, 전세권, 피담보 채권, 저당권, 전유 부분, 대지권. 이 네 가지만 딱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여기 보면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 양도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다고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그러면 기출문제, 그러니까 기출문제 기출 천재 있죠. 그 기출 천재를 한번 보란 말이죠. 지문 천재. 거기 보면 이 말이 지역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건 저당권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4번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 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이걸 뭐란다? 지역권의 위기. 맞는 말 틀린 말이에요? 뭐가 틀려요?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것은 이게 이때 나올 때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보면 잘 봐야 돼. 무조건 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요, 이게 이제 이걸 요역지라고 하죠. 이걸 뭐란다? 승역지란 말이죠. 우리가 지역권은 어디에 있는 거죠?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해서 어디에? 승역지에 있는 거죠. 타인의 토지에. 그래, 이게 이제 갑이잖아요. 이게 지금 을이잖아요. 이걸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요역지를 뭐라 한다? 이것을 지역권이라고 그래? 지역권 설정자라고 그래? 지역권자라고 그래? 지역권 설정자라고 그래? 누구가 지역권자고 누가 지역권 설정자예요?
요역지가 설정자다, 지역권자다? 여러분요, 잘 봐봐.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잖아요. 자기 토지는 지역권이 있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승역자가 자기 토지 어떻게 지역권을 하겠어요? 이 사람은 지역권 설정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요역지 소유를 지역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암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논리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설정하는 것이고,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모르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 이 승역지 소유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요역지 소유자한테 너 가져, 이렇게 이전 등기를 딱 해주죠. 등기, 이전 등기. 이것을 뭐라 한다? 지역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승역지 소유자가 이 토지에다가 도로 포장을 하기로 의무를 부담했는데, 이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요역지 소유자한테 등기를 가져가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걸 지역권의 위기라고 하고, 지역권의 위기가 되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이걸 이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포기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승역지 소유자, 다른 말로 지역권 설정자가 요역지 소유자, 지역권자한테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면 요역지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설정자에게 위기한다, 을에게 위기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누구한테? 을이 갑에게 위기하지. 을이 갑에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기 요역지 소유자를 뭐로 바꿔야 돼? 승역지 소유자는 이렇게. 그 다음에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누구에게?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공정을 설치나 수선 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권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5번, 그럼 지역권자하고 저당권자, 지역권자하고 저당권자는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반환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반환청권이 없다. 방해제거청권이 인정된다? 틀렸죠. 방해제거 인정되죠? 뭐가 안 돼요? 반환청권 인정된다? 틀렸다, 이 말이에요.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2번. 알겠죠? 그 다음에 물권의 설명으로 오는 것은 그랬죠. 1번 지상권은 뭐다? 지상권은 본권이에요. 맞아요? 지상권은 본권 맞아요? 우리가 물권은 뭐가 있죠? 점유권하고 그 다음에 본권은 나누어지죠. 본권은 또 뭐가 있어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으로 나누어지죠. 제한물권에는 뭐가 있어요?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뭐가 있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전부 다가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과 소유권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상권은 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번이 정답이죠. 2번 온천이죠. 여러분 온천에 관한 권리죠. 온천권은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죠. 타인의 토지에 관한 관습상 물권에서 타인의 토지에 대한 통행권을 뭐라 한다? 사도. 타인의 토지에 대한 이 말은 개인의 도로죠. 이것을 사도라고 하죠. 사도 통행권. 이것은 간섭상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죠.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 공원 이용권은 관습상, 즉 배타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물권을 얘기해. 물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5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죠. 우리나라는 일단 형식주의죠. 우리나라는 등기가 있어야 소유자가 돼. 지금 등기 있다, 없다? 없죠? 없죠? 관습상 물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자, 54번요. 을은 병의 토지 위에 있는 갑소유 X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 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 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면 을은 병의 토지 위에 있는 갑소유 건물을 매수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면 병 쓰면 되죠. 병은 병의 토지 위에 있는 갑소유 건물이죠. 갑소유 건물을 을이 뭐랬다? 매수인이네요. 매수인, 이렇게.
대금 반납하고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 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뭐는 하지 않았다? 등기를 아직 안 했네요. 등기는 아직 안 했네요. 알겠죠? 자, 1번. 그러면 이 사람 뭐죠? 갑하고 병 중에, 을 중에서 이 두 사람 간에는 누가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항상 뭐를 기준한다? 등기부 기준이라고 그랬죠?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로 본다? 갑이 소유자로 보이는 거죠. 됐죠, 지금? 1번. 갑의 채권자가 제3자죠? 건물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뭘 한다? 압류나 가압류를 했다, 이 말이죠. 압류를 하는 경우, 을은 이 일을 지휘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자기는 뭐가 없어? 등기가 없으니까. 여기서 갑의 채권자는 뭐라고 그래? 제3자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뭐가 기준이 된다? 등기부가 기준이 된다. 등기부. 아시겠죠? 2번. X 건물로 인해서 병의 토지가 불법 점거당하고 있다. 재밌는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불법 점거당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뭐죠? 이 병의 토지 위에 이 건물이 지금 불법 건물이다, 이 말이죠? 무단 건축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을하고 지금 매매했죠? 매수했는데 그건 미등기죠? 미등기. 그럼 봐봐. 갑하고 을 사이에서, 갑하고 을 사이죠? 그럼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죠?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예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을이 소유자예요, 을이. 그러니까 봐본 이 사람이 미등기니까 이 병은 을을 상대로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미등기니까 실질적으로 법률상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그러면 병은 갑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철거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무슨 알겠죠? 철거를 청구한다. 이것도 철거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경우는 이게 무단 건축이요. 무단 건축물이죠. 무단 건축물이면은 이 갑은 병은 갑에 대해서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갑이 이것을 을한테 팔았죠. 그런데 을이 등기가 되어 있다. 당연히 철거 청구하죠. 미등기다. 그래도 철거를 청구한다. 왜 그러냐? 판례가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을은 법률상 소유자로서 건물을 철거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설령 미등기일지라도 사실상 소유자로서 뭘 할 수 있다?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을이 미등기다. 사실상 소유자로서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등기니까 법률상 소유자인 갑에게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 을이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갑에게는 청구를 못해. 을에게만 청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가 미등기다. 그러면 을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법률상 소유자 갑에게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병은 을에게 미등기죠. 을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3번은요, X 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을은요, 점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왜요? 지금 여기로 보면 건물을 지금 뭐 했죠? 건물을 인도받았단 말은 건물을 지금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을은 비록 미등기지만 건물의 점유자란 말이죠. 점유자인데 방해하는 자가 있죠. 방해하니까 점유권에게서 방해 제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해서는 방해 제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 을은 X 건물로부터 생긴 과실의 수취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수취권이 없다. 우린 봐봐요. 우리가 과실 수취권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갑은 매도인이고요. 매도인. 을은 누구죠? 매수인이죠. 우리가 과실 수취권은 어떻게 하는 거죠? 과실 수취권은 인도가 중요해요. 인도받기 전에는 누구? 매도인. 인도받고 난 후는 누구? 매수인이죠. 그래서 지금 매수인이 인도를 받았다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인도 말고 여기서 뭐가 있다? 뭐가 있냐면 대금을 지급했다.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누구? 매도인.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는 누구? 매수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여기 지문을 보면은 인도받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과실 수취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를요, 종합적으로 지금요, 전체적인 내용을 묻고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요, 조금 폭넓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5번, 을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을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죠. 갑은 소유권에게 한 물권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누구한테 팔았죠? 을한테 팔았죠. 을이 다시 이것을 저한테 팔았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갑이 을로부터 지금 대금을 다 받고, 대금을 받고요, 자기가 지금 등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을한테 목적물을 인도를 했어. 인도를 했다는 것은 을이 지금 점유하고 있죠. 그럼 원래 이 을은 아직 미등기란 말이죠. 미등기인 상태라고 할지라도 이 을은 갑과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인도받았기 때문에 이 을의 점유는 적법점유다, 불법점유다? 적법점유이고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갑은 비록 을이 미등기일지라도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213조에 의하면 소유자는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을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을은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을이 또 정한테 처분했죠. 정한테 처분한 경우 갑은 그러면 정한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 이 정은 을의 권리를 다 그대로 이전받았죠. 그래서 을은 이 물건을 점유할 권한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도 을의 권리를 그대로 이전받기 때문에 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갑은 이 정에 대해서도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하고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틀렸죠? 정답 몇 번이다? 몇 번이요? 3번이에요? 3번, 이렇게. 자, 55번은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1번. 여기 보면 항상 여러분요, 우리가 뭐냐면 어떤 경우에 되는가, 이게 이제 등기가요, 보면은 딱 이걸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청구권이죠. 청구권에 관한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청구권은 뭐를 해야 돼? 이 청구권의 판결은 무슨 판결이죠? 이행 판결. 형성권에 관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형성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성 판결, 이렇게. 형성 판결을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죠? 이행 판결은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자, 청구권은요, 이행 판결, 형성권은 형성 판결이에요. 그런데 이 이행 판결은 뭐라고 한다? 소유권 이전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죠.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 이행 판결이든 확인 판결이든 소유권 이전에 관한 화해 조서든 소유권 이전에 관한 조정이든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이란 말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관한 것으로 무조건 등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형성 판결은 원래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는데 이 형성 판결은 그럼 뭐가 있다? 공유물 분할이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죠. 공유물 분할, 이것은 등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면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이 성립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요. 조정이라는 것은 소송 중에 소송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서 합의에 이르는 것이란 말이죠. 합의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고, 계약은 법률 행위이고, 법률 행위는 등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성 판결은 무조건 등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 판결 확정 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만 그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행 판결이다, 확인 판결이다, 이런 것들은 다 등기하는 것인데 형성 판결 빼고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것은 등기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요, 여기 또 점유취득서도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 법률이니까 계약, 매매교환증여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성 판결과 같이 등기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뭐다? 상속, 회사의 합병, 포괄, 유증이죠. 그 다음에 경매하고 공매죠. 매각대금 완납시, 공용징수하고 수용이죠. 보상금을 지급해야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건물에 뭐가 있다? 신축이 있고요. 신축,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죠. 우리가 용익물권의 경우는 존속기간이 만료하죠. 그러면 말소 등기 없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당연소멸해. 말소 등기 없이 우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187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그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죠. 그다음에 질권이나 유치권이나 저당권을 종된 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이 소멸하면 종된 권리인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유치권은 원래 등기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시험에 나올 때는 저당권으로 나오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자동 소멸한다. 이렇게. 1번 법률행위죠. 그럼 법률행위는 단독 계약 합동행위인데 보통은 계약이죠. 그래서 법률행위 그러면 매매, 교환, 증여라고 하는 거예요. 매매, 교환, 증여. 이 법률행위인 경우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여기 봐봐. 소유권 이전이라 나왔죠. 소유권 이전이라고 말이 나오면 이것이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든 확인 판결이든 그 다음에 조정이든 화해든 관계없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돼. 소유권 이전 무조건 등기가 있어야 돼. 소유권 이전 무조건 등기가 있어야 돼. 2번 상속이죠. 상속은 어떻게 하죠? 피상속인이 사망하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187조다. 피담보 채권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가 채권이 소멸하죠. 그럼 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말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등기가 있어야 틀렸어. 민사집행법상 경매죠. 매각대금 완납시, 경락대금 완납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자동 소멸한다. 뭐죠?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기존 건물의 멸시로 건물이 신축됐죠. 신축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로서 틀렸죠. 등기를 하지 않아도 뭐가 된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 말이 아니네요. 기존 건물의 멸시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 이건 뭐죠? 무효등기 유용이죠. 무효등기 유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1번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점유, 오심권 점유를 보시면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인지 타주인지, 우리가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내심의 의사가 아니에요.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 점유자의 점유권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 봐봐. 우리가 점유자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 점유자 그러면 일단 무슨 점유로? 자주 점유로 추정되죠. 자주 점유로 추정되는데 그 점유권은 뭐죠? 점유권은 우리가 자주 점유로 했죠. 소유자죠. 소유권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깨어지지 않는다? 깨어지지 않는다. 왜? 점유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자주 점유로 추정한다. 추정한다는 것은 증명 책임이 점유자에게 있다, 상대방에게 있다. 상대방에게 있다. 점유자의 점유권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타주 점유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깨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3번 점유물이 멸실훼손이다. 멸실훼손. 그래서 우리가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이죠. 그럼 항상 키워드가 선의 플러스 자주 선자 현존이익이다. 현존 이익을 바란다. 선자 현존. 선이이고 자주일 때 현존이익. 선자 현존이다. 선이가 아니고 뭐다? 악이이다. 또는 자주가 아니고 뭐다? 타주이다. 그러면 뭐가 된다? 선의 전부. 이렇게 선의 전부. 악이가 악이나 타주이면 선이인데 타주, 자주인데 악이면 선의 전부가 된다. 그런데 여기는 선이인데 뭐라고 돼 있어? 타주. 타주나 악이가 있으면 무조건 뭐다? 손해 전부지. 이익이 현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3번은 틀린 것이죠. 알겠죠? 1번 틀리고 3번도 틀린 것이죠.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없이, 잘못 없이잖아요. 잘못 없이 과실을 수치하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잘못 없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과실은 고의과실 할 때 과실이고, 여기에 과실은 사과배, 이렇게 월세 이렇게 할 때 과실이에요. 알겠죠? 잘못 없이 과실을 수치하지 못할 때는 대가를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대가를 보상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잘못이 있어야 돼. 잘못. 과실이 있냐 없냐,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과실로, 잘못으로, 그걸 과실을 수치 못하면 대가를 보상하고, 잘못 없이, 과실 없이, 과실을 수치하지 못한 경우는 대가를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어떻게 주장한다? 아울러 주장하네. 아울러 함께 주장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병합이다 이렇게 얘기해. 병합 이렇게. 그래서 전 점유자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죠. 뭐를 승계한다? 하자를 승계를 해. 하자를 승계한다 이렇게. 승계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자, 상린관계죠. 옳은 것은요, 서로 인접한 토지에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됐죠. 자, 통상 경계표는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두 가지가 항상 비용돼. 설치 비용하고 그 다음에 측량 비용하고. 항상 여기서 측량을 뭐로 측량하죠? 뭐로 측량해? 토지 면적의 비례. 토지 면적의 비례. 항상 여기서 측량은 토지의 면적을 측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토지 면적에 비례하는 거예요. 측량을. 두 번째요, 무슨 비용이죠? 설치 비용이죠. 설치 비용은 어떻게 한다? 공동으로 한다. 공동 비용으로. 또는 뭐 한다? 절반씩 한다. 절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이것을 뭐라 한다? 공유라고 한다. 우리가 원래 공유인 경우는 공유물 분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유인데 뭐를 할 수 없다?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우리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우리 민법에서 공유인데 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 공유인데 분할을 청구를 못해. 첫 번째 뭐다? 경계표담이다. 경계표담. 또 뭐가 있죠? 또 뭐가 있어? 아파트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은 분할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토지 면적의 비례 OX, X죠. 설치가 아니고 무슨 비용?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 아시겠죠? 항상 이걸 바꾸죠. 이 두 가지를 항상 바꾼다고. 그 다음에 2번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갑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됐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요. 지금요,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는데 이게 갑하고 을하고 공유예요. 아무 문제 없었죠. 그런데 여기요, 분할을 했어요. 분할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갑이 같고 여기는 을이 같다 보니까 이게 길이 있는데요, 이게 맹지가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뭐를 주장할 수 있어요? 통행로를 주장할 수 있죠. 알겠죠? 주의토지 통행권이죠.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다. 그래서 분할 당사자, 일부 양도 당사자 간에는 무상이고 승계인은 뭐가 되고 유상이 되는 것이다. 다시 보시면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로 분할되므로 갑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됐다. 맹지가 됐다. 갑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죠.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다. 보상할 의무는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다? 특정 승계인. 특정 승계인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다. 이렇게. 3번 인지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뭘서 할 수 있다? 높게. 자기의 비용으로 높게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독 소유가 돼. 단독 소유. 알겠죠? 이것을 특수시설을 하는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봐봐. 원래는 일반적인 담의 설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공동 비용으로 한단 말이죠. 알겠죠? 일반적으로 공동 비용이죠. 그런데 자기 돈으로 더 담의 높이를 더 높이 더 좋은 재질로 할 수 있어. 그럼 그것은 높게 된다? 자기 것이 돼. 특수시설은. 알겠죠?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요, 한 문제도 안 틀렸죠. 너무 쉬운 것들만 나와가지고요. 죄송해요. 자, 4번요. 토지 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하죠. 그러면 이웃 토지, 이런 봐봐. 항상 여수 봐봐. 여수 남은 물이죠. 남은 물에 급여를 청구하려면, 이웃한테 뭘 청구하려면 그냥 청구하기 이길 수 없어. 없어. 상린관계에서는. 항상 뭐래? 보상 없이 그러면 안 돼. 돈을 주고. 물이니까, 그냥 우리 그냥 물 그냥 퍼오잖아요. 그냥 퍼오니까 무상 그러면 큰일 나. 보상을 하고 퍼오는 거예요. 5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 소유자를 대위하여, 대위, 이웃 토지에 사용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위. 그러면 큰일 나. 대위. 왜요? 우리는 상린관계잖아요. 이웃 토지니까 상린관계잖아요. 상린관계는 이 봐봐, 토지가요, 상린은 반드시 토지가요 뭐가 있어야 돼? 인접해야 돼. 인접. 갑이 누구죠? 갑이 소유자죠.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그 다음에 임차인은 상린관계가 다 적용이 돼. 그러니까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어떻게 한다? 직접 청구하는 거야. 직접 청구해. 그래서 전세권자도 직접 야, 길 좀 내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상권자도 직접 길을 내달라고 해야 되지 대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상린관계는 누구한테 있는 것이다. 상린관계는 토지 소유자, 토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한테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는 유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뭐냐?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토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상린관계를 주장할 수가 있다,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 주장할 수 있다 그래야지 대위에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지금 지상권 돼 있지만 사법시험에서는 뭐로 돼 있냐? 그것은요, 전세권자로 돼 있어. 전세권자.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전세권자도 뭐를 주장할 수 있다? 상린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자,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이런 것은 항상 여러분요 생각을 해야 돼. 시효 취득은 뭘 한다? 일단 20년간 뭐를 하고? 점유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를. 그런데 우리가 점유라고 그랬지 누구 토지를 점유한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점유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점유요? 성명불상자의 점유. 이름이 누구 건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관계없죠. 그것도 소유의 의사, 자주 점유하고 등기하게 되면 시효 취득하죠. 고교재산 중 일반 재산에 대해서 가능하죠. 자기 소유도 된다. 자기 소유. 그 다음에 뭐죠? 가장매매이거나 또는 명의 신탁의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은 원래 봐봐, 점유하던 것이 아니죠. 점유는 하지 않는데 계속되고 표현된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지역권에는 인정을 한다고 몇 번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요, 저당권은 뭘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죠. 그래서 저당권은 시효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시험 볼 때 보니까요, 저당권을 찍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왜요? 저당권은요 경미되고 중요하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얘는 친한 친구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은요 이렇게 감싸는 경향이 있어.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저당권은 그래서 취득시효는 뭐를 해야 된다? 20년 동안 점유 플러스 뭐를 함으로써?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해. 그래서 점유 플러스 등기가 있어야 된다.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다. 지역권도 물론 점유하지 않죠. 하지만 지역권에는 뭐를 쓴다? 앞에다가 조건을 붙여 계속되고 표현된이란 말을 써서 인정을 하고 있다. 됐죠? 지금 점유권은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점유권? 내가 방금 얘기했어. 시효 취득은 점유 플러스 등기가 가능해야 돼. 점유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유치권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유치권은 뭐를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오케이. 자, 59번. X 토지를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이다. 여러분요, 우리는 항상 뭐냐면 3분의 2라고 하는 것은 과반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알겠죠? 3분의 1은 뭘 한다? 소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를 뭐 할 수 있다? 임대해 줄 수 있고, 임대. 또는 자기가 뭘 할 수 있다? 점유할 수 있다. 알죠? 그때는 이 을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을의 동의는 필요가 없다. 알겠죠? 을의 동의. 자, 그럼요, 병이 갑으로부터 X 토지의 특정 부분에 봐봐,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 이것을 병을 뭐란다? 임차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병은 과반수로부터 점유를 받았죠. 그러면 이것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 점유이죠. 적법 점유죠. 따라서 을은 소수죠. 을은 자신의 지분 3분의 1이죠. 한도 내에서 병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왜 없느냐? 병의 점유는 무슨 점유니까? 적법 점유니까, 이 말이죠. 여기서 문제. 그런데요, 을은 반환 청구를 못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물어보니까 임대료가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지분이 얼마죠? 3분의 1이죠?
3분의 1이죠. 3분의 1이니까 100만 원. 100만 원의 차임을 자기한테 달라고, 자기한테 의리 병한테 청구할 수 있어 없어? 100만 원 나한테 달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왜? 병은 누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갑하고 체결했죠. 그래서 임대차는 채권이고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죠. 그래서 병과 갑과의 관계이지 을과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을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일단 병은 300을 전부 다 누구한테 주면, 갑에게 주면은 갑이 얼마를 가져가고 200, 그 다음에 을한테 얼마를 주고 100. 그래서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지 적법한 임차인 병에게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관계없죠. 자요, 갑이 전부에 대해서 등기했죠. 그러니까 이 전부 등기 속에는 갑의 지분이 얼마죠? 3분의 2죠. 얼마가 들어가 있어? 3분의 2죠. 그래서 갑이 전부를 등기해서 전부를 등기하면 3분의 2는 유효이고 3분의 1만 무효이죠. 그래서 을은 갑을 상대로 전부 말소예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만 말소예요. 그럼 3분의 1은 누구의 지분이죠? 자기 거죠. 을은 자신의 지분이 얼마죠? 3분의 1에 대해서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도 나오고 2번은 또 어떻게 나오냐? 3분의 1만 말소하면 되죠? 그러면 3분의 2는 말소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 여기서는 을은 자신의 지분만큼 말소를 청구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 을은 갑의 지분을 제외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의 지분을 제외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3분의 1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분의 1을 제외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3번 X토지에 대해서 정명. 봐봐. 지금 우리가 공유는 누구하고 지금 공유하고 있죠? 갑하고 을이죠. 얘는 지금 누구예요? 정이죠. 정은 누구예요? 제3자죠. 제3자는 공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등기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여기 등기가 되어 있죠. 이 등기는 무효예요. 누구든지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무슨 행위다? 보존 행위로서 비록 3분의 1인 을도 정을 상대로 3분의 1만큼 말소가 아니에요. 제3자의 등기는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전부의 말소. 이렇게 무가 누구죠? 무는 누구예요? 제3자예요. 무는 제3자니까 무가 토지를 점유하려면 가반수 지분권자의 승낙이나 만약에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재밌는 말은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죠? 건물을 뭐 한다? 건물을 신축하죠. 봐봐요. 우리가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처분행위다. 처분행위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전원의 동의. 이렇게 됐나요? 처분행위는 누구의 동의? 전원의 동의. 여기 보시면 무가 X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죠. 그럼 이건 불법 건물이죠. 불법 건물이니까 건물에 철거를 청구해야 되겠죠. 철거를 청구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은 뭐다? 돈이죠. 돈을 어떻게 청구한다? 각자가 뭐의 비율로? 지분 비율로. 각자가 지분 비율로 청구한 돈은. 근데 여기 지금 어떻게 되죠? 전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부 안 돼. 각자가 지분 비율로 청구하는 거예요. 5번 X토지가 나대지죠. 나대지인데 지금 뭐를 한다? 건물을 신축한다. 건물의 신축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처분행위.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 근데 을의 동의 없이 신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처분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있는 문제가 지문이요 나온 것 중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뭐죠? 기출문제 중에서는 상당히요 약간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까다롭게 해놨죠. 자,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자, 한번 60번 한번 볼까요?
자, 60번을 보시면요, 뭐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자, 저당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1번요, 저당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반환 청구는 없어요. 반환 청구는 없다고. 자, 2번,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 종물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 약정은 등기해야 대항하죠. 제3자에 대한 효력을 뭐라고 그래? 대항력이잖아요.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등기를 해야 대항력이 있죠. 등기를 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가 있어요? 등기가 있어야 대항력이 있다. 봐봐. 우리는요, 저당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알겠죠? 저당권 설정 뭐를 불문하고? 전후를 불문하고. 어디 미친다? 부합물과 종물에 만다 미친다, 이 말이에요. 미친다.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다른 말이 없을 때 미친다. 그런데 지금 여기요, 미치지 않는다고 약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다른 말이 있죠? 그럼 미쳐 안 미쳐?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등기하지 않더라도 여기가 틀렸다, 이 말이죠. 제3자에 대한 효력을 뭐라 한다? 대항력. 대항력은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 등기. 자, 3번.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가 됐다. 그러면 지연이자가 몇 년분만 우리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죠? 1년이죠? 채무자가 나왔네. 채무자. 여기 이제 봐야죠. 우리가 지연이자는, 여기요, 지연이자. 다른 말로 이것을 지연배상. 다른 말로 이것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렇게 다 똑같아. 이것은요, 채무자는 어떻게 해요? 전부를 책임을 지어 전부를 배상해야 돼요. 알죠? 여기서 1년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 관계에서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 후순위 권리자 때문에 1년분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채무자는 전부를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전부.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 전부를 변제해야 저당권 등기에 말소 청구한다. 1년분만 변제.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제3취득자는 1년분만 변제하면 돼. 그런데 채무자는 전부를 변제해야 돼. 전부를 변제해야 된다. 아시겠죠? 4번. 저당권은 또 나왔네. 여기 나왔죠? 저당권은 무슨 권리다? 종된 권리이다. 피담보 채권은 무슨 권리다? 주된 권리이다. 분리해서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가지. 뭐가 있어? 요역지 지역권, 전세금 전세권, 피담보 채권 저당권, 전유 부분 대지권. 알겠죠?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이거 또 나왔죠. 아까 우리 지역권도 나오고 여기도 나왔죠? 그래서 항상 두 가지가 나온다.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형성이 협의취득이에요. 우리가 보상금 그러니까 수용 같잖아요. 그런데 협의라고 하는 말은 뭐죠? 그건 합의라는 말이죠. 합의라는 말은 계약이란 말이고, 계약은 뭐다? 계약 그러면 이것은 매매 대금하고 똑같죠? 매매 대금이요. 우리가 여기서 물상대이죠. 물상대에는 딱 세 가지만 되죠. 뭐가 된다? 건물이 뭐가 되거나 멸실되거나,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훼손되거나 수용되거나. 멸실, 훼손, 공용징수 수용이 되거나. 이렇게 멸실로 인한 화재보험금이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금이잖아요. 여기에만 물상대가 가능하고, 매매대금하고 차임에는요 물상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협의취득이란 말은 합의라는 말이고, 합의는 계약이란 말이고, 계약으로서 매매대금이고, 매매대금에는 물상대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시험에요 두 번이나 나와서 똑같은 지문이. 무슨 말 알겠죠? 앞으로 또 한 번 나올 거란 말이죠, 지문이. 그래서 협의취득, 그러면 그것은 계약이다. 계약은 매매대금이다. 매매대금은 물상대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선 이해되셨죠? 그래서 물상대위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런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